네,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목소리가 요모양 요꼴이라 제가 지금 다른 강의를 녹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넘게 혹시 강의가 올라오지 않으면 강의를 안 하는 줄 알고 답답해 하실까봐 오늘 짧게 하나만 보여드리고 저는 이 목소리를 다시 살려서 다음 강의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가 너무 독하네요. 자, 여튼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2018년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보면 2018년 6월 25일에 제가 만든 파일입니다. 수정한 날짜가 2018년 6월로 돼 있죠. 옛날에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와서 너무 열받아서 다다다닥 썼던 글인데 이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자료가 아니라 진짜 제가 시험 끝나고 썼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느냐? 수험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인데요. 실컷 열심히 공부해놨더니 문제 답이 틀린 것들이 많았다. 심지어 국가고시 문제들도 답이 틀린 것들이 있었고 더 어이없는 것은 한번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책도 보시고. 그런데 문제 답이 아무리 봐도 틀린 것들이 있는데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답을 제시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끝인가. 만약 그 개념을 수험생이 잘못 이해했다가 실제로 시험에서 틀리면 누가 책임져? 아무도 안 지죠. 적어도 이름 걸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면 인수해서 세상에 내놓기 전에 한번 풀어보고 점검을 할 일이지. 누구 잡을 일이 있냐.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시험에서 한 문제 더 맞고 틀리는 게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자, 반박도 있을 수 있다. 이상하면 찾아볼 일이지 왜 저자에게 시비냐.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앉아서 책을 뒤지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겠죠.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이게 잘못된지 아닌지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생전 내가 공부해본 분야가 아니라서 어떤 시험 문제들이 있는지 책을 들춰보고 제시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개념을 하나씩 익혀나가는 사람이면 처음에 그 잘못된 개념을 각인하는 위험이 크잖아요. 저게 그냥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냐. 저는 답을 틀리게 쓰는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이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고 저자들이 중요시하는 분야가 아니면 같은 개념의 책이라도 해당 개념이 잘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했다. 예를 들어 웩슬러 지능검사에 있어서 소검사의 종류 특징을 기술해 놓은 책들이 많다. 소검사의 특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더 무게를 두고 해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검사에 대해서 묻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수험생은 이 책 저 책을 계속 뒤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공부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제가 촉박하게 공부를 해서 그랬던 건 맞지만 오타도 났어요. 게다가 책을 그렇게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보통 한두 권 사보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심리학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책을 분야에 대해서 한 권씩만 사도 몇십 권이 되지 않겠어요? A라는 사람이 엑셀을 지능검사, 제가 화가 많이 났죠. 에 대한 전문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치자. 그 지능검사에 대한 서적에 A가 찾는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A는 서점에 가서 또 다른 저자가 저술한 엑셀을 지능검사의 책을 또 사서 읽어야 되고 이건 공부를 포기하는 말밖에 안 된다. 그렇더라고요. 책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딱 한 권만 사서 보면 저자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책을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물론 그게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책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을 뒤집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그랬더니 복붙이 굉장히 많고 카더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또 그걸 검증하느라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해설을 제대로 해놓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는 화가 계속 났었다. 이건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빡친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2018년에 어떤 개념들이 출제되었었는가 내가 기억하는 거 쫙 적어놨습니다. 3, 4, 그러니까 이거 MMPI 코드인데요. 공격성을 감추고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는 코드 유형 어디서 나왔었고 스칼렛 오하라 유형 코드 유형을 참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목경직 반사, 루팅 반사. 반사 공부했는데 어떤 책에서도 루팅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 목경직 반사가 펜싱 반사라는 말도 저는 못 봤습니다. 반사 공부했는데도 몰랐어요. 이거 나왔었고요. 자,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 쌍둥이죠. 정신병원이가 서로 다른 이유로 설명했다는 보기가 청소년 상담사 문제에서도 나오고 상담심리학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거 말고도 막 문제를 그러니까 막 날려 쓴 게 있어서 이 문서에는 써 있지 않은데 몇 가지 개념들이 더 있는데 이게 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사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하다는 건 이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저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 중요한데 간단하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 빈칸 채우기를 만든 겁니다. 빈칸 채우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담긴 개념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고 그런 수험서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말장난. 일반화된 강화물을 일반적으로 강화된 강화물이라고 보기가 나왔다. 그렇게 말장난치는 문제들이 꽤 나왔다. 윤리강령에 대한 게 나왔는데 보기가 전부 맞는 말이었다. 저는 윤리강령이라 그래서 윤리적인 것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해본 티가 났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성실성에 관련되었는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발달심리학만 공부한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학자들 이름에 유난히 취약했던 나는 성격심리학도 공부했었다. 발달심리학 공부하면서 제가 성격심리학도 공부를 했는데 이 문서를 쓸 때만 해도 저는 수험서를 하나 써서 머릿말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 문제에 대해 부모의 양육 태도는 그냥 보기에는 스트레스 요인이었는데 심리적인 취약성 분야였다고 저도 이거 막 적어놨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공부할 때 이런 헷갈리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서적을 아무리 드셔도 이렇게 자세히 기술된 책이 없고 수험서가 없더라고요. 뭐 임상, 청산 공부하려고 샀던 책을 보려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웩슬러 검사에서 이 상어공이 수산순 토행법 포함후 기동지라고 앞글자를 외워서 웩슬러의 소검사들을 외웠습니다. 게슈탈트에서는 물감 알에 행주랑 접시라고 외웠고요.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외우면 개념들이 어디에 속하는 개념을 외우기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이론 나왔고 이 책 한 권으로 끝내기를 제가 저한테 몇 번 연락을 해보신 분들이면 별로 권하지 않는다는 거 나쁜 책이냐 좋은 책이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저자분께서 성심성의껏 만드신 책이었겠지만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 왜? 어떤 개념을 딱 몇 줄로만 다루고 말거든요. 정보처리 이론 전 공부 안 했는데 시험에 나와서 너무 빡쳐서 나중에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잔뜩 나와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한상심은 절대 100점 맞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주의와 구성주의에 의한 학습, 구성주의와 구성주의에 의한 학습 두 개도 완전히 다른 거고요. 레빈과 레빈슨인데요. 이게 아마 이 철자는 안 맞아요. 제가 되는 대로 막 화가 나서 막 쓴 거였기 때문에 한글 이름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요. 분열 정동 장애를 저는 분열 정동 장애라고만 공부를 했는데 조현 정동 장애라고 시험 문제는 나왔고요. 상동 증적 장애를 정동 모시기 장애 뭐 이렇게 이름을 막 헷갈리게 써놨었어요. 한 가지 개념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한상심의 특징입니다. 그걸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나와 있는 심리학 관련 문제는 내가 전부 다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차피 시험은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마련 아니냐. 이게 전국에 나와 있는 심리학 관련 문제는 내가 전부 다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그래서 다 풀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막 겹쳐서 풀어봤더니 겹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험은 중요한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게 정말 잔소리 같고 상투적인 말 같지만 상담사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겠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 시험을 한두 달 남겨놓고 문제풀이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있음. 예, 동시에 상담사로서 심리학적 전문식도 습득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게 제가 2018년에 시험을 보고 와서 썼던 글입니다. 예, 저는 빨리 목소리를 되살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